시사인라이프 노브레이크 인터뷰 박현홍 대표님과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관련된 이야기들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두 번째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노브레이크 인터뷰는 약 20여 분 정도의 대화를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분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거든요. 네. 두 번째 얘기로 지금 러빙 핸즈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부모 가정, 네. 또 혹은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분들, 뭐 자기 스스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 대해서 돕는다 이런 식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 계층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면서 그 인식이나 의식이 바뀔 때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좀 이렇게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니까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이하면 내가 도와줄게, 정부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는 거 없냐? 그럼 우리가 뭐 주겠다. 이런 조건이 많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즉 선별적인 복지예요. 네. 근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 필요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선별적인 복지의 선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얼마 이하일 경우는 도움을 줘야 되고 얼마 이상은 도움을 줄 필요 없어.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경제 수준 어느 이상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딱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이에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아니 이건희 아이도 밥을 출한 일이냐? 그러면서 막 무상급식 한다고 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언론이 난리 났고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무상교육까지 갔습니다. 지금 제 딸 아이가 고3인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고1 때는 냈어요. 등록금을. 근데 고2 때는 절반인가 내고 고3 때 안 냅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이미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불쌍하니까 학비를 줄게. 불쌍하니까 밥을 내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충분히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사실은 그냥 차별 없이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부자나 부자 아니거나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도 솔직히 기여를 분명히 많이 하죠. 세금을 많이 내거나 한다면 왜 우리 맨날 내기만 해야 돼? 왜 우리는 혜택이 없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줘버리면 물론 그분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기부를 하든 써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게 이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하만 도와줄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1만 원 벌면, 110만 원 벌면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쟤들 봐. 야, 일도 안 하는데 정말 괜찮게 사네? 혜택이 훨씬 많네? 병원도 공짜래. 근데 우리는 야,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 아무 혜택 없어. 자, 그랬더니 이제 보십시오. 150까지 올렸어요. 그럼 151만 원 어떻게 해요? 150, 160만 원 어떡합니까? 자, 200 마찬가지입니다. 200 올려도 그러면 201만 원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일을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선별적인 복지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것도 나라가 정말 부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강사하게도 경제력 7위, 또 나름 괜찮은 나라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미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렇게 누가 불쌍한지 가난한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너무 쉽지가 않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야. 근데 오히려 그냥 보편적인 복지를 줘버리면 이게 훨씬 더 집행도 바르고 머리 아플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별적인 복지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행정이 돼야 됩니다.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가난합니다. 이만큼 내가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 증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학력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거나 그걸 잘 못 보신 분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 선택적인 복지를 받으면 안 되는 분이 받고 글을 잘 써가지고 또 막 증빙을 잘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런 막
자기 가진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이만큼 왔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낙인감이라는 건 되게 뭐랄까 좀 쉽지가 않고요. 또 한 번 또 의존적인 사람은 다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그가 어려운 생활 그 보호자 가정에서 누군가 적금이 쌓인다. 그럼 그게 깎입니다. 수급비가. 그럼 누가 그걸 적금하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 길을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혹시나 모으더라도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고 딴 사람 통장에 넣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더라.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속히 지금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 가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누가 더 불쌍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뭐랄까 경제활동도 활성화시키고 또 세금도 잘 걷고 해가지고요. 다 사실 공평하게 그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때 사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 살 게 되게 많은데 돈이 무슨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그 재난 우리 기금도 해봤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 정해주니까 그 지역에서 막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지역 경제가 그래도 꽤 살아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요즘은 누가 게을러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로봇가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심지어 의사보다 더 똑똑하대요. 근데 그런 그 AI와 로봇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인 일만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는 정말 국가나 또 이런 것들 잘 배분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뭐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고 동의 안 되시는 분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무상급식 할 때 대부분 동의 안 하셨어요. 그쵸? 근데 한번 이제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무상교육에 도입될 때 사실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정말 저희 현재 경제력이나 이런 것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 이 선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는 기본적인 어떤 뭔가를 줘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수익 이하기 때문에 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똑같이 기본적인 그 어떤 걸 줬을 경우에 그게 재생산된다. 그 얘기거든요. 기본소득 문제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문제 삼는 거는 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생겨서 일을 안 할 것이다. 먹고 놀기만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그걸 위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기존에 근면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바쳐서 그거를 게으른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따져보십시오. 물론 머리 쓰는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가 일을 자리를 다 빼앗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인 만약에 뭐 자동차 다니면 그 운전 하시는 분 지금 되게 나름 좋은 직장인데 그분 다 일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일자리는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로봇가 하게 되고 AI가 다 지금 다 결정하거든요. 좋은 결정들을. 근데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돈이 돈을 더 벌게 돼 있고요. 내가 지금 1억이 있냐? 내가 수중에 물려받기를?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집을 사준 사람과 최소한 전세를 구해준 사람과 월세 내는 사람은 똑같은 월급 받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는 뭐 제가 그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되게 조심스럽지만요. 아무튼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뭐랄까 그 불로소득,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많은 분이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습니다.
그게 집 문제든 금융소득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종의 지대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땅 빌려주고 땅에서 받는 땅이 노동하지 않는데 땅 때문에 그 돈을 버니 자본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수수료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은 모두 다 플라스틱 머니 카드를 쓰는데 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벤사에 일정 몇 퍼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이제 지급이 되게 돼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이자 비용이긴 한데 어찌 보면 벤사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화수분처럼 네. 돈을 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일종의 이런 형태의 수수료. 자, 그다음에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기존 3차 산업이 이제 맞물려 가게 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중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땅에 대한 지대 소득처럼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는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자본에 대한 이득은 인정해 줘야 되는 네, 거지만 맞습니다. 네. 그 이득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난 후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똑같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 한 평이 같은 한 평이 아니고. 근데 그 가치는 과연 누가 만드냐 이거죠. 그 개인만의 노력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 들어오는 땅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 지하철을 만들어준 정부와 세금과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 나오는 책 중에 별에 부자가 혼자 계속 돈을 벌어요. 혼자 살면 그게 무슨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회적 가치는 같이 만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부자가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계속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진 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은 확실히 저기 지방에 있는 누구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현재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얘기하신 것처럼 땀을 흘려 버는 거 아니고 어느 수준 이상은 반드시 더 본인이 세금을 내거나 또 사회에 위해서 기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다 데이터베이스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DB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수익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처음에는 투자했지만 그게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게을러서 누가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돈을 못 버는 건가? 이거는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취약계층을 돕는 근데 그게 왜 다 있냐면 사실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돈을 안 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이미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똑같은 땅을 주고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하는 시대라면 그게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누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말을 바꾸면 기회를 주자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많은 분 얘기하시는 게 이미 땅이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기울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높아 있는 상태고 계속 그게 부가 커지고 아래 있는 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갔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기회. 근데 보십시오. 학비가 비싸면 아무나 못 가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교육의 학비가 다 무료면 자기가 공부하는데 불편함 없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뭐랄까 땅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본인의 그 노력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수익이 얼마 이상 없으니까 내가 돈 주기가 아니라 똑같이 기본적인 거 주고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소한의 생계비, 최소한의 먹을거리, 최소한의 생활 공간 정도는 이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너무 아닙니다. 예.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 되게 너무 좋은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인데요. 그게 그럼 결국은 사람을 누군가 종속을 시키게 만듭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도움을 받으면 계속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오니까. 예, 그리고 주는 사람도 당연히 내가 뭔가 돈이 갈 때는요 반드시 종속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친구로. 우리가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동등하다 보는 거죠. 왜냐면 부자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디든 간에. 반드시 사회 구성원이 있을 때에
그 부자도 어떤 기업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있고 그 가정만 산다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사회적 약자 이야기를 하다가 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약계층 쪽을 포커싱이 됐었어요. 예. 예,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도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진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라는 게 경제력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분들도 과거에 자기가 자립이 어려웠던 이유가 경제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발언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자립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반드시 그 뭐랄까 그런 약자인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볼 때 경제력과 종속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그게 약자라는 부분은, 왜냐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약자는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고소고발 당해 우울한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돈 있는 사람은 누구 전문가를 써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근데 이제 내가 당장 먹고 살기 바쁘면 그 일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제 생각에는 약자분들은 어떻든 연대와 또 어떤 투쟁, 그건 반드시 사실 모든 그 투표권이나 또 약자들이 좋아지는 상황들은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의견을 제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인 어떤 그 자립이 될 때 그 일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수급자 문제랑 이런 문제들이 선별적인 복지라는 거예요. 예, 딱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도와준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NGO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계들을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더 좋은 질문을 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에서 매듭 짓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분들 모시고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인터뷰에서 또 다른 주제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